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요 바로 앞에 센트럴파크가 있어요. 그리고 뭐 지하철도 가깝고 요쪽에 GTX B가 들어올 예정인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센트럴파크. 저도 두 번인가 가봤는데 여러모로 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요런 공원이 집 앞에 바로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답죠. 요런 모습입니다. 약간 타워형에다가,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방들이 쪼로록 한 3개 정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실거래가 보시면 11억 정도에 최근에 계속 거래가 됐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무지막지하게 싸게 나온 거죠.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네이버에다 고래동 공부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는데 오늘도 경매 물건을 올렸습니다. 거의 매일 하루에 하나씩 정도 올리고 있는데 벌써 꽤 많이 쌓였죠. 네, 2페이지가 쌓였네요. 앞으로도 꾸준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 분들, 제 방송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송도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말도 안 되게 싸요. 네, 어마어마하게 쌉니다. 그럼 이거 하자 있는 거 아니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하자는 없는 걸로 보는 게 맞고 주의사항은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너무너무 싸니까 저는 솔직히 인천 쪽에 투자하는 걸 추천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인천에 내 뭐 직장이 있고 내 사업체가 있고 하시는 분들은 인천을 떠나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개인 사업 하시면서 잘 되시는 분이나 주로 전문직 있으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송도 쪽으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송도의 위치도 괜찮은데 가격이 너무 싸게 경매가 나와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202동 2502호입니다. 25층이면 층은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30층 정도는 괜찮은데 40층, 50층 넘어가면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43평형이긴 한데 이게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실평수는 이거보다는 작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보시면 뭐 되게 멋있죠? 네. 저는 여기 임장도 가봤는데, 괜찮습니다. 좀 단점이 있다면, 약간 좀 서양 쪽인 거? 요쪽 남양 쪽이 좋거든요. 여기 바로 앞에, 센트럴 파크도 있고, 요쪽이 좀 좋은데, 아쉽게 2502호입니다. 요게 최대 단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시면, 방도 이렇게 뭐 쪼로록 있죠? 방 3개에 거실이 좀 크게 있고, 요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타워형 구조예요. 타워형이기 때문에 타워형은 43평형이더라도 그냥 우리 생각하는 84보다 조금 크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게 타당한 것 같아요. 주상복합은 전용 면적이 조금 작은 게 좀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뭐 주변의 분위기 보시면 알겠지만 괜찮죠. 그리고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요 바로 앞에 센트럴 파크가 있어요. 그리고 뭐 조금만 가면은 지하철도 가깝고, 네, 요쪽에 GTX B가 들어올 예정인데 요 라인 보이시죠? 요게 GTX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걸어가기에 뭐 가깝다고 말할 순 없지만 요 정도면 그래도 도보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걸리네요. 네, GTX 타고 가려면. 근데 뭐 사실 걸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뭐 마을버스 타면 금방이긴 한데 마을버스가 바로 앞에 없네요. 네, 요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그래도 요 정도면 가깝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 공원 앞에 있는 그런 아파트라는 거, 그런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 뭐 너무 좋지 않습니까? 센트럴파크. 저도 두 번인가 가봤는데 여러모로 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요런 공원이 집 앞에 바로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지 않습니까? 전 조깅하고 달리기 좋아해서 이런 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요쪽에 있는 요 아파트 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센트럴 파크 2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요 단지입니다. 독특하게 생겼죠. 네, 휘어지게. 아마도 여기에서 옆에 뷰니까 2502호가 아까 서양 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쪽의 뷰거든요. 서양이라서 또 장점은 일몰 때는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쪽으로 이렇게 보인다. 파크가, 그러니까 그린 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션 뷰가 잘 나올진 모르겠는데 요쪽은 오션 뷰가 나와도 좀 되게 좀 먼 뷰입니다. 오션이 뭐 역까지 가야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쪽에 오션 뷰가 그렇게 아름답진 않아요. 여기가 아무래도 좀 서해 바다이고 해서
뭐 그렇게 엄청 아름다운 바다는 아닙니다. 솔직히 제 기준에서. 하여튼 뭐 그런 점이 있다. 오히려 웬만한 오션뷰보다 저는 센트럴파크 뷰가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쉬운 건 이게 남서쪽이면 더 좋았는데 요쪽 뷰면 딱이었죠. 하지만 실제 뷰는 요쪽입니다. 약간 북쪽인 서양이죠, 서양. 서양 쪽 뷰다. 하지만 뭐 여기 그린뷰 정도? 네, 요런 건 나올 것 같아요. 25층이라서 층고가 있어서 뷰는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쪽에 상가도 되게 좀 잘 돼 있습니다. 요쪽에 보면 뭐 스타벅스도 있고 여기랑 매우 가까우니까 도보권으로 웬만한 상권은 다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여기는 송도는 뭐 상권은 뭐 워낙 잘 발달해 있어서 차 타고 조금만 가면 그냥 없는 거 없이 다 있습니다. 요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저도 여기 실내까지 임장을 해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이때 막 와이프가 이때 송도 한번 가보고 여기 임장해보고 나서 자기 송도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여건상 송도 살기는 좀 쉽지 않아서 그때 못 갔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국제학교도 인기 되게 많은데 체드윅 되게 유명한 곳이죠. 여기는 한국에 있지만 국제학교 보내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학비는 꽤 비싼 것 같습니다. 체드윅 때문에 뭐 연예인 자제분들 그리고 뭐 돈 많으신 분들도 많이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 체드윅 때문에 일부러 송도 가시는 분들도 있대요. 네. 체드윅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 네, 이쪽 근방에서 거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시세라던가 권리 분석이라던가 뭐 요런 부분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타입인 것 같네요. VR 모습. 너무 아름답죠? 요런 모습입니다. 약간 타워형에다가 양창이 났네요. 요런 타입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리고 요쪽으로 가면은 방들이 요쪽으로 쪼로록 한 3개 정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요런 느낌. 대충은 아시겠죠? 방 보면은. 그러니까 좀 아파트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마 구조가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이 창도 약간 요런 스타일 창이고 저도 요런 부분들이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야경이 되게 아름다웠었던 것 같아요. 제 저녁 때 임장을 갔었는데 야경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요런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쪽으로도 전망이 나쁘지 않죠. 요런 느낌. 거실은 꽤 넓습니다. 그리고 뭐 부엌도 나쁘지 않고 약간 좀 한국식 가정보다는 좀 외국 가정 같은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구조는 경매 물건 나온 거랑 똑같진 않은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 요런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는 것 같네요. 요 정도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괜찮죠? 시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는 최근에 11억대, 9억대 뭐 요 정도의 거래가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에 요 정도면 거래 잘 되고 있네요. 그리고 전세는 한 5억 수준. 나쁘지 않죠? 괜찮습니다. 물론 요 가격에 지금 최저가가 5억 5,800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가 됐죠. 실거래가 보시면 11억 정도에 최근에 계속 거래가 됐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무지막지하게 싸게 나온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입찰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진짜 받고 싶었다면 이때 들어갔어야 됩니다. 8억에 받았으면 제 생각엔 되게 싸게 받은 건데 아마도 이게 하자가 있다고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임차인 현황 보시면 6억 5천에 전세를 들어가 있으시죠. 그래서 요거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맞긴 맞는데 6억 5천에 전세를 살고 있어도 만약에 한 7억 이상의 낙찰을 받는다면 배당을 다 받아갑니다. 그리고 이거 너무 위험한 물건 아니냐. 그리고 명도하기 너무 힘든 거 아니냐. 보시면 알겠지만 보증공사가 지금 채권자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분은 이미 이사를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세 보증보험 우리가 들죠. 그래서 여기서 이미 이분은 보증금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그 배당을 보증공사가 받아가는 겁니다. 임차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공실이라는 거죠. 공실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공실을 낙찰받는데 한 7억 정도에 받으면 물어줄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싸게 나왔다. 그래서 혹시나 송도에 관심 있고 이쪽에 체드윅 근처에 여기가 109인가요? 몇 공구인지 까먹었네요. 아무튼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싸게 나와가지고 5억 5천에 낙찰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에 받는다고 해도 임차인분 보증금을 물어줘야 되니까 6억 5천 이상으로 입찰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 이상으로 입찰할 게 아니면 굳이 입찰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미만으로 낙찰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역전세가 났잖아요.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현재 전세는 5억대입니다. 하지만 지금 임차인분은 6억 5천 이상에 이미 살고 있으시거든요. 아마도 이분과 재계약을 하시려면 전세는 좀 낮춰줘야 돼요. 네. 하지만 뭐 우리랑은 별로 상관없죠. 아마 이분은 6억 5천 다 배당을 받아가실 테니까 권리적으로 하자는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괜찮은 물건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임장 가보시면 상당히 좋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송도 센트럴 파크를 품고 있는 단지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임장 가보시고, 혹시나 진짜 관심 있는 분은 입찰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향이 좀 불편한 점이 있긴 한데 야경으로 아마도 낙조를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몰은 좀 잘 보일 것 같긴 한데 그런 점들 참고하시고 입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또 여기서 달리기 하고 싶네요. 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네이버에다 고래독 공부 검색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는데 제가 경매 물건 하루에 1개 정도씩 계속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오늘은 동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의 영천동인데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일단 동탄역 포레너스라는 아파트입니다. 대단지 아파트고요. 84 타입 국평이죠. 국민주택 평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유찰돼서 최저가는 되게 착해졌어요. 한 4억 4천. 동탄에 4억 4천만 원으로 매수할 수 있다. 그리고 입지가 아주 나쁘진 않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권리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이게 돈 빌린 날짜가 2017년 8월 8일인데 요 날짜보다 뒤에 전입을 하셨죠. 그래서 이 임차인분은 대항력이 없어요. 대항력이 없으니까 일단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1700에 82만원 월세로 있으신데 아마도 소액 임차인이라서 이 보증금도 배당 신청하셨으니까 다 받아가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럼 명도도 되게 쉽겠죠?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물건 좀 상세하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천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조금 아쉬운 건 3층이에요. 25층 중 3층. 조금 저층 싫어하시는 분들은 패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뭐 동탄이 다 그렇지만 여기도 이동탄 쪽이라서 뭐 오래된 아파트는 아닙니다. 2017년식이니까 대략 한 8년 정도 된 아파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 환경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판상형의 구조는 상당히 좀 예쁜 것 같아요. 이따가 깔끔한 평면도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가 매물 나온 거 보면 1층은 말고 한 8층쯤 나온 거 보면 대략 한 6억 정도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구조는 C타입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다른 타입 한번 볼까요? 네, 요 타입인 것 같아요. 구조는 되게 깔끔하죠. 포베이에다가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도 구조 되게 좋은데요. 알파룸도 예쁘게 나오는 것 같고 화장실 2개, 드레스룸도 좀 길게 있고 일단 구조가 좀 아주 예쁜 것 같습니다. A타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구조 되게 예쁘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샤워장 있고 여기는 욕조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도 진짜 이게 시원하게 길게 빠졌네요. 84 타입 치고는 구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격도 지금 실거래가 한번 볼게요. 실거래가는 6억 정도 되잖아요. 6억 4,500에도 거래됐네요. 이거는 거래는 엄청 많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동탄이 그래도 인기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여긴 좀 상대적으로 대단지 아파트죠. 1316세대. 좀 아쉬운 점은 동탄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마을버스 같은 거 타고 가면 금방 갈 것 같긴 한데, 마을버스라기보다는 버스죠. 버스 타면 금방 갈 것 같긴 한데 걸어가기에는 좀 많이 멀어요.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시범 단지를 완전 가로질러 가야 돼가지고 저는 걸어서 몇 번 가봤거든요. 갈만은 한데 가깝진 않습니다. 걸어서 얼마나 걸리나 한번 볼까요? 뭐 여길 걸어가는 사람은 없겠지만 버스 타면은 한 8분 정도 걸리네요. 버스 시간만. 근데 걸어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요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동탄역까지 걸어가면은 한 40분. 제가 동탄 걸어서 임장을 꽤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하고도 같이 하고 많이 했는데 뭐 걸을 만한 거리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깝진 않습니다. 특히나 뭐 출퇴근 시간에 이런 건 좀 불가능하죠. 하지만 우리가 뭐 동탄역을 굳이 갈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는 동탄역으로 가는 것보다 바로 강남역으로 가면 됩니다. 네, 저희 사무실이 신논현역 쪽이라서 대중교통으로 가는 걸 보면은 한 버스로 한 48분 정도 걸리죠. 그리고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광역버스 정류장이 가까운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출근 시간이잖아요. 8시면 출근 시간인데도 한 48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 이 부분은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기흥IC 통해서 가면은 동탄에서는 강남이 되게 가까운 편입니다. 요쪽에 가까울수록 강남 가긴 좋아요. 이게 호수공원 쪽 있는 여기 남동탄 쪽은 출근하는 시간이 한 30분 이상 더 잡아야 돼요. 동탄 안에서 가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거든요. 출퇴근 시간에 좀 요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장점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11자 상가는 유명한 학원가죠. 뭐 보시면 알겠지만 뭐 동탄 분들은 다 아시죠. 여기 11자 상가. 이쪽에도 임장 되게 자주 가는데 그냥 큰 학원들은 다 이쪽으로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뭐 이쪽으로 대부분 다 들어와 있어요. 교육 여건도 뭐 좋고 학원가도 가깝고 요런 부분 생각했을 때 그냥 나쁘지 않은 단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성비 단지죠. 동탄역 포레너스 아파트. 매매 시세는 현재 한 6억 안팎 정도 나오고 있고요. 경매 최저가는 지금 4억 4천까지 떨어졌으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입찰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입찰 날짜는 8월 28일이니까 한참 남았죠. 한 달 넘게 남았으니까 충분히 조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권리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임차인분이 있으시긴 한데 대항력은 없거든요. 하지만 보증금이 워낙 작아서 소액 임차인이시라서 배당을 먼저 100% 다 받아갑니다. 그럼 임차인도 돈 떼이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눈물 나는 물건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저는 보통. 그래서 깔끔하게 명도도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층이 낮은 거 빼고는 여러모로 되게 좋은 물건인 것 같아요. 동탄에 내 집 마련하고 싶으셨던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 출퇴근하기도 좋고, 삼성전자 뭐 너무 가깝죠. 동탄이니까. 뭐 삼성전자가 이쪽에 있는데, 뭐 차 타면 출퇴근 시간이라고 해도 뭐 10분에서 20분 정도면 바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싶습니다. 저도 동탄에 최근까지 사무실이 있었어서 요쪽에 테크노밸리 있잖아요. 동탄 테크노밸리라고 하는데 이쪽에 제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선 진짜 가깝고 뭐 직장이 요쪽이나 요쪽에 있으신 분들 혹은 강남 쪽이 직장이라고 해도 요 정도의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투자용으로 접근하면 이거 오르냐? 솔직히 말해서 가격을 선도하는 단지는 아닙니다. 가격이 잘 오르는 단지는 동탄에서도 요쪽이 좀 많이 오르죠. 이게 시범단지 쪽이랑 아니면 요쪽 광비콤 쪽. 광비콤은 근데 최근에 보면은 가격이 거의 뭐 넘사벽 수준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여기가 상대적으로 가장 최신식 아파트라서 뭐 그런 점도 있죠.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 투자는 비트코인을 하면 되니까 부동산이 오르는 것보다 가성비 좋은 아파트에 이렇게 거주하면서 그 세이브된 돈으로 금융 쪽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부동산에 돈 너무 많이 묶이기보다는 요런 데 투자하는 게 여러모로 낫지 않을까. 광비콤의 웬만한 아파트는 뭐 이제 뭐 한 13억에서 한 16억 요 정도 되거든요. 시범단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생각했을 때 한 6억 미만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84 같은 경우에 요게 뭐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경매로 나왔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운 좋게 또 싸게 살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뭐 5억대에 매수하게 되면 아주 탁월한 뭐 그냥 얻어 걸리는 득템이라고 생각합니다. 5억대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5억 후반 정도에 낙찰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4억대는 불가능합니다. 4억대에 낙찰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5% 미만이에요. 거의 가능성이 없고요. 하지만 입찰자는 한 2, 30명 이상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3509번이었습니다. 네이버에다가 고래동 꽁부라고 검색을 하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경매 물건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올렸습니다. 이게 동탄에서 제일 입지가 좋은 곳이죠. 여기가 동탄역 있는 곳이거든요. 동탄역에서 뭐 걸어서 한 2, 3분 밖에 안 걸립니다. 제가 촬영을 했으니까 드론 촬영한 거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동탄역 린스트라우스입니다. 층도 되게 좋아요. 34층. 여기가 그 리베라 CC 골프장이고 요쪽이 린스트라우스입니다. 여기 이마트 트레이더스 보이시죠? 여기는 얼마 전에 청약을 했어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여기도 신혼부부 뭐 그런 걸로 주택이 아마 들어올 겁니다. 이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된 건 아시잖아요. 지하화가 돼 있고 지금 뭐 이거 찍은 지가 좀 돼가지고 한 1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지금은 좀 이거랑은 좀 다를 수 있다. 그 점 참고하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뭐 린스트라우스는 뭐 이 그대로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동탄에서 입지가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부고속도로 뚜껑 덮은 이유가 여기를 이제 다 덮은 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분양을 할 겁니다. 이 땅을 진짜 엄청나지 않습니까? 경부고속도로를 덮고 그 위에 땅을 분양을 한다. 와,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는 느낌이 납니다. 뭐 들리는 얘기로는 여기에 뭐 호텔 같은 게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뭐 상업시설이 들어올 것 같아요. 여기는 중심 상업시설이거든요. 동탄에서도 가장 용도 지역이 레벨이 높은 곳입니다. 여기가 동탄역 있는데요. 그 바로 앞에 있는 여기 보시면 롯데 표시 살짝 보이실 거예요. 요 건물이 동탄에서 제일 비싼 곳이죠. 동탄역 롯데캐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바로 근처죠. 네, 이렇게 세 개의 주상복합 큰 게 보이는데 여기가 예미지고요. 여기가 롯데캐슬이고 이게 이번에 경매 물건 나온 린스트라우스입니다. 아마도 이쪽 동이었던 것 같아요. 103동이거든요. 이따가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이거 보시면 나오지만 동탄역 린스트라우스고요. 103동 3402호입니다. 103동 3402호. 여기가 103동이고 2호 라인이 이쪽이거든요. 요 바로 뒷동이네요. 그쪽도 아마 찍은 게 있을 테니까 여기고 여기 타워형이에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여기가 더 구조가 좋거든요. 아쉽게도 이쪽 라인은 아니고 구조는 좀 아쉽습니다. 타워형이라서 뷰는 이쪽으로 나옵니다. 투베이예요. 요게 단점이다. 그 부분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뭐 상가가 워낙에 좀 잘 돼 있거든요. 요 건물인데 뭐 상가 되게 잘 돼 있죠. 하지만 공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임대료가 좀 비싸서 그런지 공실이 그냥 완전 넘쳐나요. 요쪽 건물에 34층 정도 되거든요. 네, 고층이죠. 여기서 보면은 저쪽 저 멀리까지 그냥 쫙 보일 것 같아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되고 나서 이제 뭐 나중에 건물 올라가겠죠. 공원이었으면 더 좋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는 고층 건물들이 또 들어설 걸로 보입니다. 그럼 시세도 한번 부동산 연 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5 B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매매 시세 보면은 이건 저층이니까 고층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층. 고층이 맞는 것 같아요. 11억 8천에 나온 게 최저가 매물이고 실거래가는 한 10억 8천 정도 요 정도 돼 있습니다. 호가랑 실거래가랑 격차가 한 1억 정도 나죠. 거래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구조가 좀 별로예요. 저는 타워형을 좀 싫어하거든요. 투베이고 여기 실외기 들어가고 해서 안방 쪽에는 좀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워형 별로 안 좋아해요. 포베이 판상형 좋아하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투베이라는 건 이게 창이 두 개밖에 없는 게 투베이죠. 침실도 저 끝쪽에 있고 뭐 나쁘진 않은데 뭐 그냥 평면 점수는 50점 정도만 주겠습니다. 평면이 좋진 않아요. 화장실은 두 개 있고 욕조도 하나 있습니다.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동탄에 있는 주상복합들은 전반적으로 서비스 면적이 되게 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동탄을 임장을 진짜 엄청 많이 다녔거든요. 동탄에서 살까 해서 되게 많이 다녔는데 다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요쪽은 그나마 좀
넓은 데들이 있는데 이쪽에 광비컴 쪽에 대장 아파트가 이 동탄역 유림 노르웨이 숲 여기가 뷰도 제일 좋고 가격도 제일 비싸거든요. 근데 좀 평수가 실면적이라고 해야 되나? 좀 작았어요. 전반적으로. 동탄에 있는 주상복합들은 서비스가 좀 박하다. 네,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상복합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좀 포베이 판상형의 그냥 일반 아파트에 비하면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참고하고 보셔야겠습니다. 123동 좀 뒷동 쪽이긴 한데 이쪽으로 이쪽의 뷰는 네, 좀 막힐 것 같아요. 여기 라인에 34층입니다. 전체 제일 최고 높이가 44층이거든요. 뭐 그럼 층은 로얄 층이긴 한데 조금 라인이 조금 아쉬워요. 한 여기나 여기 요쪽 라인이었으면 훨씬 좋았는데 그 부분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요쪽은 막힐 거고 시야각이 한 요 정도 나오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요쪽에 지금은 아까 보셨지만 텅 비어 있죠. 막 공사를 이제 곧 있으면 막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요쪽 라인으로 이렇게 멀리 뻥뷰가 보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동탄에 임장을 정말 많이 다녔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요쪽에 리베라 CC가 나오는 이 시범 하나 꿈에 그린 요쪽 라인들이 저는 뭐 좋더라고요. 요쪽 라인들 뭐 1420동 막 요런 데 있잖아요. 요런 데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앞쪽에 있는 얘네들은 저층이라서 뭐 가려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얘네가 높고 뷰도 좋고 되게 뻥뷰더라고요. 진짜 우주 저 멀리까지 싹 보이는 날씨 좋으면 진짜 멀리 보여요. 거기가 요쪽이 라인이 뷰는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광비콤 쪽 라인은 요쪽에 여울공원인가요? 네, 요쪽에 보이긴 하는데 뭐 제 기준에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뷰도 뷰인데 구조가 좀 작아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어요. 제가 솔직히 리엔스트라우스는 임장을 가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안에 못 들어가 봤는데 아마도 실내가 되게 좁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거기다 구조도 타워형이라서 뭐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아쉽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차 대수도 1.33대. 조금 아쉽죠. 2018년식인 걸 감안하면 여러모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크기도 작고 주차장도 좀 이렇게 여유가 있진 않고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최고의 장점은 뷰가 정말 예술이라는 거. 여기에서 한 요쪽 잠시만요. 뒤쪽 아파트인데 뒤쪽 아파트 나오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뒷동 쪽은 안 찍힌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요쪽이 광비콤 쪽이거든요. 저쪽에 있는 뭐 여기 살짝 보이는 공원이 여울공원 쪽인데 이제 지금 뭐 이렇게 DMCT랑 이런 건 좀 다 올라갔어요. 이게 과거 들어온 영상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 있는 좀 뒷동 정도 될 것 같거든요. 한 여기 동쯤 될 것 같은데 여기가 103동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금 안 보여요. 네, 이쪽으로는 뷰가 가려지거든요. 뷰도 저쪽으로는 네, 좀 나올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야각이 180도 뻥뷰는 아닙니다. 앞동에 가려서 요 동에 가려서 일부가 가려진다는 점, 네, 요 부분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참고로 나중에 아파트가 올라갈 예정이에요. 아무튼 광비콤 쪽 나오는 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4층이니까 뷰는 잘 나올 텐데 요쪽으로 뷰가 나올 거다. 하지만 여기에 뚜껑이 다 덮이고 나면 아마도 여기를 이렇게 다 분양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지도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네, 여기가 린스트라우스인데 이쪽에 보시면 뭐 상업시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잖아요. 여기는 앞으로 다 분양이 될 곳이에요. 여기 도로는 뚜껑을 덮지 않고요. 이쪽은 앞으로 분양이 다 됩니다. 아까 경부고속도로 보셨죠? 여기 라인이 다 경부 라인인데 여기 분양이 다 되고 나면 아마도 이쪽의 뷰도 막히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이뷰 정도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했을 때 하나 꿈에 그린 요쪽 라인들이 대형 평수 고층 라인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동탄에서 뷰는 가장 좋은 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요쪽에 소형 중에 DMCT가 있어요. 여기 되게 고층이거든요. 여기도 한 40 몇 층 될 거예요. 47층인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한번 볼게요. 네, 44층이네요. 여기도 44층까지 올렸는데 여기는 웬만하면 뷰가 다 좋거든요. 고층 라인으로 가면은. 그래서 뷰만 생각하면은 요쪽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상가가 되게 잘 돼 있고 요런데 한번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뷰는 여기 있는 동탄대로가 이렇게 뻥뷰로 보이는 요 라인이 정말 되게 좋거든요. 이게 도로가 쫙 보이는 게 시티 뷰로는 제가 느끼기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또 너무 아무것도 없으면 심심하거든요. 또 이게 동탄대로에 저녁에 가로등 켜지고 그러면 이렇게 야경도 아름답고 그런 뷰가 제일 좋은 뷰 아닌가. 뭐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 취향이에요. 그냥 뭐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뷰를 생각하면 린스트라우스가 좀 아쉬움이 있다. 좋긴 좋은데 좀 가려지고 요쪽에 나중에 건물이 들어오면 요쪽이네요. 건물이 들어오면 좀 가려질 것 같다. 경매 물건은 그런 물건이다. 여기 라인이라서 102동에 좀 가려집니다. 또 이쪽은 나중에 좀 건물 들어올 예정이고 요쪽 뷰는 조금 나올 수는 있어요. 여기 어쨌든 동탄역로 이게 나오니까. 참고로 동탄대로는 이쪽입니다. 이쪽 길이 완전 넓은 길이고 요쪽은 좀 좁은 길이에요. 네,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매매 시세는 대략 한 11억 안팎에 호가가 나와 있고 저층이니까 고층으로 가면 11억 후반, 실거래가를 보면 한 11억 조금 안 되게 그 정도 거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세가는 5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세를 끼고 산다고 해도 투자금이 좀 많이 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이런 부분까지 참고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매 최저가가 현재 얼마냐? 경매 최저가는 8억 4,700만 원에 나와 있어요. 요 가격에 낙찰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아예 없습니다. 아마도 10억은 넘지 않을까 싶고요. 대략 한 10억 안팎으로 낙찰이 될 것 같아요. 라인이 좀 아쉽긴 하지만 층이 34층으로 층이 좀 좋아가지고 일단 뻥뷰가 나오긴 할 것 같아요. 각도가 좀 좁기는 하지만 그리고 보시면 임차인이 있으시긴 한데 채무자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항력도 어차피 없거든요. 네, 권리적으로 하자는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고래동 공부 카페에다가 매각 물건 명세에서도 올려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 이야기도 나와 있어요. 여기 점유자가 있는데 점유자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분은 채무자가 집주인이잖아요. 원래 건물의 어머니다. 가족관계죠, 가족관계. 그래서 뭐 임차인 분석을 해봐도 하자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탄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 단지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우포한이랑 뭐 여기에 있는 롯데캐슬, 예미지, 린스트라우스 뭐 요 정도가 가장 동탄역에서 가까운 아파트들인데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한 10억 초중반 정도 나오면 뭐 그런 부분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실평수가 주상복합이라서 좀 작을 수 있고요. 그리고 관리비가 보통의 84 요 정도 연식에 2018년식의 84 정도면 보통은 한 20만 원 안팎 정도 나오는 게 보통이거든요. 얘네들이 조금 더 나옵니다. 아무래도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한 30만 원 안팎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여름이나 겨울에는 한 40만 원 뭐 그 정도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조사해 보시고 입찰할지 말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68165번이었습니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고래동 공부 카페에 들어가시면 제가 매일 하루에 한 개씩 이렇게 경매 물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꼬마 빌딩입니다. 저렴한 꼬마 빌딩. 뭐 엄청 싼 건 아니지만 제 기준으로는 그래도 강남 상구에 속하는 송파구인데 상당히 저렴한 꼬마 빌딩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 물건이거든요. 57986번인데 보시면 임차인분이 있으세요. 여기 보시면 풍년집이라는 가게가 있잖아요. 돼지 불백 같은 거 요런 거 하는 집인 것 같습니다. 로드뷰로 불고기 쌈밥 만드는 데인 것 같아요. 풍납동이고 천호동 쪽하고 천호역이랑 좀 가깝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일단 위치를 한번 보시면 오 괜찮은데 하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여기가 천호역이죠. 8호선과 5호선 환승역인 천호역. 이쪽에 뭐 현대백화점 있고 이쪽이 메인가죠. 이쪽이 가장 메인이 되는 천호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여기가 천호사거리인가 뭐 그럴 거예요. 되게 크죠. 여긴 앞으로도 좀 계속 번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에서 되게 가깝죠. 여기에 있는 대로변에서도 되게 가깝습니다.
여기가 천호대로 쪽 있는 대로잖아요. 대로변에서 상당히 가까워요. 여기 요만큼 들어오면 바로 풍년집 보이죠. 요 건물이 나왔습니다. 완전 꼬마 빌딩이에요. 바닥 평수도 좀 작고 대신에 가격이 좀 상당히 저렴합니다. 여기 보니까 뭐 여기 조합이 있더라고요. 풍납동 모아주택. 요게 뭐 들어갈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네, 모아타운은 좀 어렵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모아타운이 여기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뭐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런 이슈가 있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건물입니다. 1층 건물이고 이게 재건축을 뭐 하려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건축 허가가 안 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하지만 재건축을 하더라도 바닥 평수가 32평밖에 안 돼서 한 33평 되네요.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다. 하지만 뭐 신축을 하면 뭐 한 2층으로 올리면은 제 생각에 뭐 한 용적률 그래도 한 200%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적도 한번 볼게요. 네, 한 2종은 되는 것 같습니다. 3종이면 더 좋았는데 1종은 아니니까 뭐 2종만 돼도 200% 정도는 올릴 수 있거든요. 바닥 평수가 좀 작긴 하지만 5, 60평 정도는 네, 올릴 수 있습니다. 땅이 지금 33평이니까 뭐 건축 사무소에 구체적인 거는 물어봐야 돼요. 근데 이거 뭐 신축 안 해도 뭐 이대로 그냥 써도 됩니다. 월세를 얼마나 낼지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한 150만 원 안팎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거 생각하면 수익률은 상당히 낮은 편이죠. 하지만 뭐 유찰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유찰될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번 유찰이 되면 대략 한 10억 초반대까지는 떨어질 수 있겠죠. 그냥 편의상 한 10억 정도의 낙찰을 받는다면 그래도 좀 괜찮은 물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임차인분이 있고 뭐 보증금이 얼마인지 그 부분은 뭐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조사가 좀 필요합니다. 아무튼 만약에 이 물건을 여기는 뭐 꼬마 빌딩이잖아요. 주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법인으로 만약에 낙찰을 받거나 하면은 좀 대출이 그래도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요새 대출이 안 나와서 부동산 매수할 때 좀 어려움이 많은데 만약에 10억에 낙찰을 받는다. 그럼 감정가는 13억 정도 잡혀 있기 때문에 10억에 낙찰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유찰이 좀 돼야겠죠. 그렇게 된다고 치면은 제 생각에 대략 한 8억 정도는 대출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내 돈이 한 2억 정도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럼 2억 가지고 여기를 매수할 수 있다. 이러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8억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니죠. 여기에 따른 대출 이자가 있는데 대략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내야 되죠. 그런 좀 힘듦이 있다. 네,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천호사거리랑도 가깝고 그리고 행정구역상으로는 송파구잖아요. 강동구가 아니라 뭐 여러모로 봤을 때 위치도 괜찮고 평수도 작아가지고 돈이 좀 적게 든다. 이런 부분은 장점이 있고 하지만 서울에 특히나 뭐 송파구 이런 데는 수익률 보면 좀 답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2억 투자하고 대출을 풀로 땡겨서 받는다. 요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건 각자가 판단할 부분이고 왜냐면 계속 이자를 내야 되니까 그럼 좀 지칠 수 있거든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억에 낙찰을 받는다. 그리고 내 돈이 한 6억 들어가고 대출을 한 4억 정도 받는다. 그러면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이자를 내게 되니까 여기에서 아무튼 얼마일지 모르겠어요. 여기 월세가 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월세로 어느 정도 좀 충당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이러면 길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월세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오르니까. 그리고 뭐 이자는 그러면 처음에는 이자 충당하지만 나중엔 점점 이자보다 수익률이 좀 높아지겠죠. 서울의 빌딩 투자는 네, 이런 방법밖에는 현재 투자한다면 없습니다. 나중에 월세가 올라가면 충당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싼 데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빌딩들 수익률이 대략 한 4% 안팎이거든요. 강남은 이거보다 낮고 송파도 이거보다 낮은 데가 더 많아요. 서울에서 조금 입지가 좀 부족한 곳 그런 데가 잘 나오면 진짜 잘 나와야 한 4, 5% 나오거든요. 요새 대부분 대출이자가 한 4% 넘잖아요. 네,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 여기는 단층이기 때문에 좀 월세가 얼마 안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여기에다가
만약에 뭐 신축을 뭐 한 3층짜리 건물 좀 한 층에 뭐 한 20평? 여기 용적률 한 60% 곱하면 한 18평 되겠네요. 제 생각에 한 18평, 18평에서 한 19평 될 것 같은데 요걸로 한 3층 정도, 요 정도 올리면은 한 50평 정도 되잖아요. 잘하면 한 4층까지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건축비가 좀 많이 들어가긴 하겠죠. 요러면은 임대료 수익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건축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대지평수가 너무 작아서 제가 이런 걸로는 견적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보통 한 60평에서 80평 요 정도 대지 면적으로 좀 받아봤었는데 30평도 요즘엔 뭐 기술이 워낙 좋아서 정말 좁은 땅에도 잘 짓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다 될지 뭐 그 부분은 좀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위치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꼬마 빌딩 관심 있는 분들은 그래도 소액으로 접근해 볼 만한 그런 물건이잖아요. 좀 현금 많으신 분들은 대출 안 받고도 뭐 좋은 가격에 낙찰받으면 뭐 매수할 수 있겠죠. 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간 김에 풍년집에서 뭐 돼지갈비도 같이 먹어보고 뭐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네 부동산 가셔서 임대 시세 같은 거, 뭐 남원 추어탕이나 뭐 요런 데들 임대 시세 알아보시면 얼마 정도 임대료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좀 가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나가면 여기 바로 대로변이에요. 입지는 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집가 상승이 앞으로 뭐 없을 곳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가격은 오를 텐데 뭐 사실 임대료 수익이 좀 여러모로 아쉽긴 하죠. 그리고 요즘에 대출도 잘 안 나오는데 이자율도 비싸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57986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건 재테크 이야기는 아닌데 의사의 반란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제가 원문을 올렸는데 블로그에다가 제가 쓴 글입니다.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올렸어요. 의사의 반란이라는 책을 제가 뭐 최근에 읽은 건 아니고 몇 달 전에 읽었는데 저는 좀 되게 좀 신선했어요. 이 책은 의사가 지은 책입니다. 신우섭 원장님이 쓴 책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치지 못할 병은 없다. 다만 고치지 못하는 습관이 있을 뿐이다. 요게 좀 되게 중요한데 상세하게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강에 관심이 진짜 많아요. 네, 저희 아버지가 당뇨가 40대부터 있었습니다. 40대 초반부터 당뇨가 있으셨고 50대 때부터 40대 후반, 50대 초반 이때부터 백내장 때문에 눈이 점점 안 좋아지셔서 50대 초반에 시각장애 등급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당뇨 합병증 등으로 59세에 돌아가셨거든요. 만으로 한 58세 정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아버지의 이런 병력을 보고서 어렸을 때부터 건강에 관심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20대 때부터 저는 뭐 운동도 꾸준히 하고 좋은 거 위주로 먹고 근데 건강을 되게 많이 챙겼어요. 주변 사람들이 넌 무슨 대학생인데 이렇게 막 영양제 챙겨 다니면서 먹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운동도 진짜 되게 열심히 하고 지금도 계속 그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너무 무서웠어요. 저 아버지 보면서 이렇게 될까봐. 그러니까 건강은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저도 그때부터 저는 뭐 이건 제 인생이 달린 문제잖아요. 아버지가 제 나이 때부터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걸 봐서 제 일찍부터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중고등학교 땐 공부하느라 시간이 없었는데 대학 다니면서 시간이 나면은 운동학, 영양학, 뭐 각종 건강 관련된 책들을 제가 진짜 많이 읽었어요. 지금이야 뭐 유튜브 통하면은 정보들이 넘치지만 이때는 뭐 책 외에는 이렇게 정보 소스가 많지는 않았죠. 그리고 뭐 운동 커뮤니티, 건강 커뮤니티 이런 데는 좀 많이 다니긴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분야에 뭐 운동, 영양, 건강 뭐 요쪽에 카테고리 책들만 제가 읽은 것만 해도 제가 세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수백 권은 될 거예요. 제가 운동에도 관심이 진짜 많아서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요즘에 달리기 열풍이더라고요. 달리기는 그냥 달리면 되는 줄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달리기도 기왕 달리기 할 거면 좀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달리기 책들도 도서관 가서도 있고 제가 사서 읽은 책도 되게 많습니다.
달리기 책만 해도 제가 진짜 많이 보고, 그리고 전문가들 있잖아요. 뭐 달리기 쪽에 전문가들 되게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개인 레슨을 받았어요. 직접 찾아가서도 받고, 팀 훈련 같은 거 있으면 가서 받고, 그러면서 제가 달리기가 좀 많이 늘었거든요. 저는 마라톤 풀코스를 한 3시간 8분 뛰었습니다. 그리고 10km 제 개인 기록이 40분대예요. 40분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초까진 기억이 안 나네요. 40분대는 못 깼어요. 아쉽게도. 하여튼 뭐 요 정도면 뭐 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달리기 좀 한다 축에는 들거든요. 그게 저는 이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책 읽고 공부하고 전문가한테 배우고, 저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운동과 영양 뭐 이런 거 되게 공부도 많이 하고 실제로 제 몸의 테스트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의사분들이 저 뭐 이렇게 어디 아파가지고 저도 병원에 잘 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운동이나 건강에 대해서 의사라고 해서 정답을 다 내놓는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는 오히려 저는 이렇게 병원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의사마다 하는 얘기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분들이, 저는 그래도 영양이나 운동 관련된 책들을 수백 권 읽었잖아요. 아마 그런 의사 선생님은 몇 명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한 2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학 관련된 공부만 해도 시간이 없거든요. 환자 진료하고 하면 정말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말이 저는 다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내가 공부해서 걸러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병원 가면 처방 내려주는 게 다 비슷비슷하죠. 그러니까 대폭적으로 요약을 하면 약물과 휴식, 그냥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약을 주죠. 병원에 가면 일단 약을 주고, 그리고 어디 아프다, 뭐 운동으로 어디 아프다 하면은 그냥 쉬라고 합니다. 뭐 달리기 하다가 뭐 좀 다리가 아파요 하면은 네, 이제 달리기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 이게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하면 뭐 낫긴 낫겠지만 이게 뭐 옳은 방법인지 좋은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이 책에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뭐 제가 보진 않았지만 유퀴즈에 이봉주 선수가 나왔나 봐요. 마라톤 선수잖아요. 이봉주 선수가 진짜 희귀병이었대요. 목 꺾인 거 보세요. 진짜 되게 심각했던 것 같거든요. 방송에 봐도 항상 이렇게 휠체어 타고 다니시고 정말 심각했었는데, 이분도 당연히 몸이 안 좋으니까 병원에 가겠죠. 여기저기 병원에 가지만 이게 희귀병이잖아요. 흔한 병도 아니고 치료법이 있는 병이 아니다 보니까 원인도 모르고 당연히 치료도 불가했어요. 그러니까 치료법을 모르지만 수술도 뭐 병원에서 권했겠죠. 수술도 받아왔는데 수술을 받고 훨씬 더 악화됐다고 합니다. 목이 더 많이 꺾이고.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결혼을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아내분이 좀 극진하게 간호를 해주고 좋은 거 이렇게 먹이면서 자연스럽게 치료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좀 많은 걸 시사해 준다고 생각해요. 일단 저는 자연스러운 치료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꼭 약을 먹어야 치료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어느 정도 좀 자연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치료하는 거는 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잠을 잘 자야 되고 뭐 스트레스를 잘 다스려야겠죠. 그리고 먹는 거, 그리고 뭐 운동, 적절한 운동, 요런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의사의 반란이라는 이 책을 보면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대체의학 관련된 책일 수도 있는데 이 신우섭 원장님이 약을 잘 처방을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환자가 오면 예를 들어서 뭐 아토피가 있다. 아토피 치료 진짜 어렵잖아요. 이거 정말 난치병이지 않습니까? 그럼 아토피 가진 자녀분이 있으신 뭐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지만 거의 뭐 안고 살아가는 수준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신우섭 원장님은 치료 방법이 대부분 좀 비슷해요. 일단 소금을 충분히 섭취하고, 그리고 밥은 현미밥 위주로 먹고 고기를 좀 삼가라. 그냥 크게 보면 요 정도인 것 같아요. 현미밥 위주로 먹고 좀 채식에 가까운
고기를 좀 삼가고 채식을 좀 하고 소금을 많이 먹어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되게 독특하잖아요. 그리고 환자들이 기대하는 약 처방은 오히려 안 해줬습니다. 좀 궁금한 게 이렇게 약 처방을 안 해주면 이렇게 뭐 먹고 살지? 의사인데?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뭐 아무튼 뭐 치료비는 받았겠죠. 요런 부분들 덕분에 뭐 아토피 치료되신 분들도 되게 많고 뭐 후기가 있잖아요. 실제로 이 병원에 가서 치료되신 사례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류마티스 자가 면역이라고 하죠. 류마티스 질환들이 이게 진짜 되게 좀 심각한 병인데 저희 형도 좀 스트레스로 인한 것 같은데 류마티스 자가 면역 질환 때문에 머리가 탈모가 엄청나게 많이 왔었거든요. 지금은 괜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류마티스가 여러모로 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이들을 힘들게 하는 병인데 류마티스 환자에도 같은 방법으로 처방을 해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이게 이러고 치료가 돼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되게 자연스러운 방법인데 좋은 거 먹고 좀 낫는 거죠. 약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심지어 정신병까지도 요 부분에 대한 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책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정신병도 이거를 통해서 마음을 다스려서 치료가 됩니다. 뭐 실제 사례라고 하니까 뭐 그냥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있어요. 이 책을 읽고서 좀 건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이게 본인의 실제 사례들을 다 기술을 한 거잖아요. 이 책을 읽다 보면 현미밥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현미밥. 여러분은 현미밥 드시나요? 대부분은 밥 먹을 때 백미 드시잖아요. 저는 이 책 읽고서 와이프를 설득하는데 와이프 설득하기 되게 힘들었어요. 현미밥은 뭐 소화가 안 된다, 식감이 안 좋다 하면서 뭐 네가 사라, 뭐 네가 뭐 안 먹으면 책임질 거냐, 뭐 기타 등등 얘기를 해서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먹어보자 하고 현미밥으로 바꿨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 현미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인터넷에 막 찾아보니까 찰현미는 좀 먹기가 쉽다, 좀 요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일 처음에는 찰현미 밥을 일단 먹었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찰밥 아시잖아요, 찰밥. 그냥 찰밥 같았어요. 찰현미 밥을 먹고 뭐야 이거 되게 맛있잖아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용기 있게 그 다음에는 그냥 현미밥을 먹어봤거든요. 근데 웬걸 엄청 맛있는 거예요, 현미밥이. 저는 솔직히 현미밥인지도 몰랐어요. 저희 원래 잡곡밥을 먹어가지고 백미를 안 넣은 현미와 잡곡을 섞은 밥을 저희는 먹고 있거든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원래 어렸을 때부터 건강에 대한 약간의 강박증이 있어서 건강에 좋다고 하면 더 맛있게 느끼는 편이긴 하거든요. 심지어 제가 어렸을 때도 한 뭐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때도 설탕이 몸에 안 좋다고 그때 방송에서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 이후로는 단맛을 싫어하게 됐어요. 몸에 안 좋다고 하니까. 지금도 단맛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현미밥은 근데 진짜 맛있어요. 이게 몸에 좋아서 맛있는 건지 진짜 맛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단 팩트만 얘기하자면 정말 맛있습니다. 이게 저는 식감 같은 걸 되게 좋아하는데 약간 좀 톡톡 터지는 맛이 있거든요. 저는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런 알갱이가 백미는 그냥 뭐 힘이 없잖아요. 그냥 흐물텅하고 막 이렇게 녹는 느낌이라고 치면 현미밥은 좀 톡톡 터지는 느낌? 저는 이런 게 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이프가 밥을 잘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와이프가 현미밥 할 때 무려 8시간 동안 불려서 밥을 한대요. 그래서 저는 안 불린 현미밥을 먹어본 적은 없거든요. 와이프가 늘 이렇게 해주니까 제가 불리지 말고 해봐 뭐 그럴 순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항상 잡곡밥을 먹어서 뭐 콩 이런 거 좋잖아요. 뭐 렌틸콩, 귀리, 현미 뭐 이렇게 좋다는 것들 넣어서 와이프가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좋은 거 먹고 살고 있어요. 제 집밥을 거의 맨날 먹거든요. 집밥 안 먹는 날이 뭐 한 달에 몇 번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한 끼 이상은 집밥을 뭐 제대로 챙겨 먹고 있거든요. 그것만 해도 건강에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독서를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꽤 많이 했는데 항상 모든 책은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그냥 나에게 맞게 취사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책을 보면 고기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이야기들이 좀 많아요. 근데 저도 공부를 좀 많이 해봤는데 뭐 지방,
뭐 단백질 이런 게 나쁘다는 건 사실 딱히 찾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물론 그런 의견들은 되게 많습니다. 채식주의 하시는 분들, 비건 분들, 뭐 이렇게 고기 별로 안 좋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솔직히 소나 돼지한테 미안한 건 있어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고기가 몸에 해롭다는 거는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고기를 먹으면 힘이 좀 나는 것도 같고, 네, 저는 육식주의자거든요, 사실. 물론 채식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저는 이게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고기를 먹는 게 나쁜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각자 판단하실 부분이고, 이 책에서는 고기가 네, 안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고기를 좋아하고 앞으로도 네, 먹을 거예요. 고기를 안 먹으면 삶이 행복할까? 그 생각을 해보면 뭐 그렇게 살고 싶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고기 없이 어마어마하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면 그냥 고기는 쭉 그냥 함께 하고 싶습니다. 고기 러버라서 고기 안 먹으면 뭐 먹죠? 고기 안 먹으면 뭐 먹고 살죠? 되게 재미없는 삶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고기 먹는 게 가장 삶의 즐거움 중에 하나인데 이거 포기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짜게 먹는 거, 신우섭 원장님은 소금을 되게 많이 권해요. 좀 짜게 먹어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많죠. 대부분의 의사분들은 과한 나트륨 섭취는 경고하잖아요. 되게 안 좋다는 의견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저는 뭐 좀 반반입니다. 예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 그러니까 짠맛의 힘이라는 책도 있거든요. 이 책도 뭐 관심 있으시면 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알려진 바로는 염분이 우리 몸에 극도로 해롭다. 이런 의견은 많은데 연구 결과로 이렇게 딱 나온 게 없어요. 저도 이렇게 좀 찾아보고 뒤져봤는데 짠맛의 힘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염분이 우리 몸에 해롭다는 결정적인 연구는 없지만 나트륨이 부족하면 우리 몸엔 진짜 치명적입니다. 이건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뭐 저염식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뭐 무염식 이거는 진짜 완전 비추입니다. 이건 진짜 위험할 수 있어요. 저염식도 이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과하게 먹는 건 나쁠 수 있지만 일부러 적게 먹는 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린 또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나쁘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안 먹으면 이건 분명히 나쁘거든요. 그럼 적정량은 섭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면 제가 되게 공감하는 바인데 우리가 일부러 너무 짜게 먹을 필요는 없죠. 하지만 아예 저염식을 하거나 소금을 안 넣거나 하면은 염분을 극도로 제한을 하면 맛이 부족하죠. 그러면 나 단 게 땡겨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게 제 생각에는 너무 염분을 제한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좀 양념을 더 찾게 되거든요. 오히려 설탕을 더 넣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단맛을 싫어하다 보니까 제 와이프는 요리할 때 설탕을 잘 안 넣거든요. 넣을 때 정말 조심해서 넣거든요. 그러니까 설탕 쪽 양념을 덜 넣게 돼요. 저는 뭐 짠 거는 원래 잘 먹어요. 그래서 뭐 소금을 더 넣으면 넣었지 설탕은 극도로 제한합니다. 그게 낫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라. 우리가 양념 없이 먹는 데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소금을 더 넣어서 먹을래? 설탕을 더 넣어서 먹을래? 누가 묻는다면 저는 설탕 넣을 거면 그냥 소금 좀 더 넣어주세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런 부분이거든요. 설탕은 진짜 안 좋거든요. 뭐 설탕 안 좋은 거는 찾아보시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소금이 안 좋다는 얘기는 있지만 그건 그냥 썰이에요, 썰. 그리고 소금이 좋다는 썰도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꽤 많습니다. 그리고 안 먹는 거 나쁘다는 건 팩트예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소금을 일부러 안 먹을 필요는 없다. 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저는 신우섭 원장님이 개인적으로 이분 한번 뵙고 싶다. 뭐 병원 한번 가봐야겠다. 진료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막 뒤져봤는데 이게 마지막에 진짜 충격적인데 병원에서 신우섭 원장님은 약 처방을 안 해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가 좀 주기적으로 좀 찌른 것 같아요. 뭐 신고를 했겠죠. 누군가가 뭐 환자가 신고했는지 아니면 뭐 다른 병원이나 뭐 이런 데서 신고를 했는지 그것까진 제가 모르겠습니다. 3년간 의사 영업 정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좀 되게 충격적인 일인데 의사가
병원 영업 정지를 3년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얼마나 좀 허탈하고 속상하겠습니까?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본인의 신념에 의해서, 그리고 실제로 받고 나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신념을 지켰을 뿐인데 3년간의 의사 영업 정지를 받았습니다. 병원 영업을 정지받고 그 기간에 정말 충격적인데 아마도 이에 따른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인 건 모르겠어요. 신우성 원장님이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남기고 좀 갖은 고난을 겪으셨겠죠. 그리고 결국엔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이게 되게 좀 슬프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게 정말 좀 안타까워요. 제가 어렸을 때 로빈 윌리엄스 나오는 영화 중에 패치 아담스라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 패치 아담스 아세요? 되게 좋아했던 영화인데 이 영화도 좀 결말이 좀 안타깝잖아요. 뭐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약간 좀 패치 아담스 같은 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신우섭 원장님만의 치료법이구나. 그래서 저희 집도 백미를 먹다가 현미로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이게 좀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신우섭 원장님의 처방으로 좀 난치병들이 치료된 사례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 병원은 좀 가치가 있는 거 아닐까요? 보통의 병원들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받는 게 이게 합당한 처사인지 그 부분을 좀 잘 모르겠네요. 네. 신은섭 원장님이 의사가 아니라 좀 한의사가 되셨으면 오히려 진료를 좀 계속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아무튼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책 덕분에 제가 현미밥으로 바꾸고 또 새로운 좀 즐거움을 찾게 됐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많이 안 읽어보셨을 책일 것 같은데, 의사의 반란, 밀리의 서재에도 있거든요. 밀리의 서재에는 뭐 가입 안 돼 있으시면 첫 달은 무료니까 한번 가입해서 무료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 정말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저한텐 가장 인상적인 책이었어요. 네, 뭐 책값도 되게 싸네요.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